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심화편 65회차 33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65회차는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33번부터 볼게요. 다음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병부대라고 하고 있고요. 힌트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서 각 도에다가 경문을 전하니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10,000명에 육박을 하더라. 규모가 나오죠. 서울로 진군을 해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이인영, 허위, 각 도의 경문 10,000명 서울로 진군한다. 국권을 회복한다. 네, 요거는 13도 창의군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시작은 정리의병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이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13도 창의군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거는 이건 의열단이죠. 이건 1920년대 의열단에 대한 얘기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만손이 주도를 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의 일이잖아요. 요거는 그 일본의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면서 여기에 굉장히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거라서 이거 해당 사항이 없고요. 상덕태상회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았다. 이거는 이제 부산 쪽에 있었던 박상진이 운영했었던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거는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군부라고 있어요. 독립의군부 아니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민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이라고 하죠. 5번이 정답입니다. 33번에 5번. 자, 34번.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을 하고 나서 해가 바뀌었다. 1년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환궁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을미사변이 터지고 아관파천을 해요. 아관파천을 하고 1년이 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상으로는 1895년에 을미사변이 터지고 1896년에 아관파천하고 그리고 1897년이겠네요. 해가 또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 공사관의 몸을 피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이 다음에 일어나느냐 이거를 고르면 되는 거겠죠. 영선사 파견은 한참 앞서서 있었던 거잖아요. 영선사 파견 아니죠. 이거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니까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 군국기무처 나오는 것도 개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전이 아닙니다. 이 갑오개혁이랑 관련된 거니까 1차 갑오개혁.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요건 해당 사항이 있겠죠. 아직 대한제국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환궁을 하라고 하지만 경복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고 대한제국 선포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하게 되죠.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그래서 3번이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1866년도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요 터지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초반기에 개화 정책했었던 고 일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80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 상소 아관파천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요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 가나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 좀 어려웠죠?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우리의 저항 한번 볼게요.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창립이 되었다. 여기 황국이라든지 제국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대체로 1898년입니다. 황성신문, 제국신문 나오는 거 포함해서 요게 나오면은 보통은 이래요. 왜냐면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고 나서 선포가 되고 나서 쭈루룩 뭐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시기적으로 요 시기구나. 대한제국이 있었던 요 초반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보안회가 조직되었어요.
연도상으로 1904년이고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금주 금연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연도를 알면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도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일본이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토지 침략을 지금 하려는 건데 이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했던 시점은 아직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이라서 통감부가 없어요. 통감부가 있었으면 별별 이유를 다 대서 그냥 쉽게 이것도 가져가고 조약도 체결하고 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걸 강압적으로 할 만한 통감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라고 하는 애매한 걸 들고 와서 토지 약탈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이들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황무지는. 이 황무지가 말이 황무지지 실제로 멀쩡한 땅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는데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일을 했고요. 요거는 막아냈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또 체결이 되면서 일단은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우리가 철회를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1905년에 이 이토가 넘어와서 대한제국을 보호구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이 을사늑약에서 우리가 매우 많은 권한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통감부가 우리를 개선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일단 나라의 권한을 거의 다 뺏어간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때 우리한테 억지로 빚을 지게 해요. 도로를 만들어줄게, 너네 개선시켜줄게,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게 다 빚이거든요. 이렇게 빚지게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이 부채를 지게 해서 우리의 경제권을 서서히 빼앗아 가서 종국에는 이걸 전부 다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황무지 개간권이라는 어찌 보면 일본 치고는 빙빙 돌려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 걸 왜 했을까? 아직은 총독부도 통감부도 없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을사조약 빵 터지고 그 다음에 대놓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채를 지게 해서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도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사건 시기적으로 황무지 개간권이 이도저도 아닐 때 아직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을 때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순서는 가, 나, 다 순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가나다가 언급되어 있는 1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5번에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주요 간부인 이상제, 정교 등이 러시아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밝히라는 글이군. 저령도에 러시아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땅을 청구한다고 한다. 이거 저령도에 조차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요거를 막은 단체가 있어요. 요 신문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요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저령도 조차를 막아냈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우회 선언으로 이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이 된 거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이거는 신간회. 만세보를 발행을 해서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는 거는 천도교가 하는 거고요. 천도교.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쵸? 요게 독립협회가 했었던 거라서 3번이 답이네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천도교의 천도교 소년회에서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죠. 태극서관을 운영해서 계몽서적 등을 보급하는 거는 신민회가 하는 겁니다. 신민회. 그래서 36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37번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3점인 이유가 아마도 이 일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골라보겠습니다. 근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가나다라 마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설명 한번 볼게요. 기기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간행되었다. 기기창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간행된 국은 방문국입니다. 방문국에서 한성 순보가 발행이 됐었죠. 아니고 나를 볼게요. 제중원터. 고종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는 제중원터가 아니라 이거는 환구단이라고 있어요. 환구단. 원구단이라고도 하고 굳이 이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자면 이 덕수궁 맞은편에 지금 서울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 웨스틴 조선 호텔이 있죠. 그 웨스틴 조선 호텔이 있는 쪽에
앞마당 같은 공간이 실제 환구단, 원구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자면 요것도 틀렸네요. 백동화가 주조되었다. 이거 화폐잖아요. 전환국이라는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문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방문국에서 아까 한성순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라를 볼게요. 중명전. 정동에 있고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원된 중명전에 가시면 여기에 관련된 전시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4번이 답이고요. 마를 보겠습니다. 마, 원각사터, 나운교의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곳이다. 거기는 원각사터가 아니고 종로에 있었던 단성사입니다. 단성사. 이것도 아니어서 정답 4번. 자,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판결문 박땡땡 피고인을 태90에 처한다.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 네, 여기 보니까 피고의 소행은 태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며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거에 의거해서 너 태형 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태형. 조선 태형령이라는 법안이 있었던 시기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무단통치.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원수부가 설치되는 거는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아니죠. 신간회가 창립되는 거는 1920년대입니다. 일명 문화통치 시대죠.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것도 20년대에 헌병경찰제가 실시되는 게 요게 1910년대죠. 4번이 답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1908년쯤에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39번 볼게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역 볼게요. 태학의 설립 취지를 찾아본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맞죠? 태학은. 요건 맞네요. 자, 니은 볼게요.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제학당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다. 최충의 구제학당은 대표적인 사학입니다. 자, 3번 관학으로 성균관이랑 향교가 있었고 여기 안쪽에 명륜당이랑 대성전이 있었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리을.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해서 그래서 세웠죠. 통역관 같은 거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 가르치는 동문학을 세웠고 유경공원은 여기서도 영어 가르치고 수학이랑 지리 같은 거 가르치면서 그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을 했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마지막 5번. 교육 입국 주소가 반포된 이후에는 각종 관립학교가 세워져서 국가가 세운 학교란 얘기예요. 그런데 5번 보니까 배제학당, 이화학당의 설립 시기를 파악한대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이 둘 다 지금 정동 지역에 세워진 학교고 근대 학교는 맞지만 관립이 아니고요. 이거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는 개신교 쪽의 학교가 되겠죠. 배제학당을 세운 거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고 이화학당을 세운 것은 스크랜튼 여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연결로 5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 자, 밑에 내려가서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조금 치사하지 않았나 싶은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맞는 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걸 또 시대별로 발표를 해요. 시대별로 우리의 저항도 다르고 그들의 통치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자, 국어가 일본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이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소학교령, 중학교령, 여학교령에 의한다. 여자 학교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어,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땡땡땡 보니까 보통학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인 걸로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대요. 처음에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는 우리 똑같이 6년으로 해주지 않았거든요. 일본의 학생들이 다니는 것처럼 6년을 하지 않고 우리 원래 4년 했었어요. 주로 실업교육만 시켰죠. 우리는 똑똑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뭔가 이 컨셉을 바꾸면서 교육령의 컨셉도 바꾼 거죠. 멀리서 봤을 때 당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로 가득한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그겁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했었던 조선교육령이고요. 두 번째, 자, 문화 통치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요거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발표된 뒤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를 골라볼게요.
서당 규칙이 제정이 되었다. 서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육 제도의 하나예요. 이거가 생기는 걸 아마 막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 서당이 혹시라도 교육의 구심점이거나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서당의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것도 통제를 합니다. 이건 1910년대의 일이에요. 1918년이고요. 아니고요. 이전이에요.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1919년이거든요. 20년대 되기 전입니다. 요게 일어나고 나서 3.1운동이 터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전이죠.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이 되었다.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된 시점은 요게 발표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굳이 연도로 따져본다면 한 1년쯤 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도 연구를 하고 해야겠다라고 한 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령을 이제 서둘러 일본인들이 발표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여자교육회가 조직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 때문에 1920년대가 되자마자 여자교육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교육령을 발표할 때 여학교령이라는 것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1920년대 초반이고요. 초반. 이거에 바로 직전이에요.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게 답인데 이런 교육령이 내리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통제가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도 고등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 학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전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빈틈을 파집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돈을 모아서 대학을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세웁시다. 이런 거를 해요. 이게 1922년에 창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본격적인 활동이 뒷시기에 일어나게 되고 정말 세울 뻔해요. 결국에 실패하지만. 그리고 24년도에 일본이 만든 경성제국대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발표 이후에 일어난 액션으로는 우리도 고등교육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5번의 액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교육령 2차 1920년대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이전에 1910년대에 꿈도 못 꿨던 어떤 고등교육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필두로 해서 옳다쿠나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요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실제로 연구의 결성 연도라든지 조선여자교육회가 조직됐다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밀접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교육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도 교육에 관련된 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매끄럽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다. 어렵죠. 이런 문제는 좀 치사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볼게요. 가 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내 관공서의 조선인 관리, 기타 조선인 부호 등이 빈번하게 불온 문서를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이 땡땡의 소행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요 단체 정부에서 활동을 하더라. 결정적인 힌트가 독립공채라고 하는 걸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해에 있었던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라고 부르는 정부겠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중광단을 결성하는 거는 대종교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죠.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하는 거는 이상설이 북간도에서 하는 겁니다. 북간도에서, 이건 북간도,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세우는 거는 이회영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간도에서 하는 겁니다. 서간도에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그쵸? 이 외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해 지역에 자리를 잡은 거니까 4번이 맞는 답이고 농촌 계몽을 위해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한 거는 동아일보가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 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이 됐다. 힌트 나오고 있죠? 그때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라고 나오고 있고요.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시기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게 1937년이기 때문에 여기 뒷시기로 보시면 되겠죠. 일본이 전쟁에 몰입을 하고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었던 시점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원산 총파업이 발생한다. 미스야 협정이 체결된다. 조선 형평사가 결성된다. 지금 노동운동이 있고요. 1920년대 우리의 그 무장 독립투쟁 운동을 막기 위해서 맺었던 협정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리고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노비 해방, 이거는 백정 해방 운동인데 신분 해방 운동이거든요. 뭔가 이 인권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나 뭔가가 발생하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커지고 한다. 이런 것들은 1920년대고 원산 총파업도 29년쯤이고 미스야 협정 체결되는 거 20년대 중반, 조선 형평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에서 만들어진 거. 요것들은 전부 다 1920년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요. 본격적인 전쟁 이전 시대고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쪽쪽 뽑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립이 되는 거는 이제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가장 초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 이전으로 보시면 되고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여기 인물 김원봉이라고 힌트도 나와 있네요. 김원봉. 이거의 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설이 되었고 요거는 중국의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이거는 조선의용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은 거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우리 그 1920년대 활동했었던 청산리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었던 그 부대들이 모여가지고 이동하면서 여기서 또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아니고 대원의 일부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였다. 요건 맞는 얘기예요.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고요. 또 일부는 화북지대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3번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쌍성보라고 나오면은 지청천이 이끌었었던 한국 독립군이라고 있어요. 독립당 상하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 밑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쌍성보, 대전자령전투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 미주 지역에서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부대를 들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최현배라는 인물이 있고요.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서 국어운동의 길로 들어서다. 국어학자네요. 이 사람은 광복 이후에 국어 교재 편찬, 교사 양성에 힘썼고 한글 교과서를 편찬했다. 국어학자입니다. 적절한 것은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제일 적당해 보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말에 관련된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사람. 자, 나머지 거 볼게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다. 이거 김규식이 하는 거잖아요. 신한청년당이나 이런 데에서. 복벽주의를 내세우면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는 거는 임병찬이 하는 겁니다. 임병찬.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는 거는 이 박은식이 하는 거죠. 박은식. 일제에 의해서 조작된 배고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거는 신민회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고 정답 최현배에 대한 설명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5번 볼게요.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투표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총선거 한 거는 50총선거 있잖아요. 남한만의 선거로서 재헌 국회를 뽑기 위해서 했었던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지 않았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와서 이거 해주는 거니까 아니에요.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고 장면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4.19입니다. 4.19 니은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남죠. 제주도에서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효 처리가 된 선거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연결돼가지고 4.3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 보니까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가 되었고요. 재헌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디귿 리을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5번에 5번이에요. 46번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피하는 거는 죽는 것이요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은 사는 길이니 비록 중국군 200만 명이 들어오기로써니 우리 2천만 명이 일어나면은 한 놈도 살아나갈 수가 없다 블라블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독려해야 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6.25에 해당하는 전쟁이겠죠. 자, 요거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거 전쟁 전이에요. 이게 발표돼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그쵸? 우리 피난을 가야 돼서 서울을 뺏기고 나서 임시 수도로 정해지죠. 2번이 맞는 얘기고요. 이쪽으로 실제로 갔었죠. 한 1000일 넘도록 임시 수도로 기능을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전쟁 뒤의 일이고요.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왜 여기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에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요게 설치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그 뒤쪽 시기에 독재정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쟁 도중에 있었던 부산의 임시수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4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 번째가 성공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시점이다. 자, 이제 올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좀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하는 건데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면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시기는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요. 88 올림픽까지 또 가면 안 되죠. 다까지 지워버리세요. 그런데 지금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49년도에는 처음에 이승만이 등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요거 아니에요.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진짜 촘촘하게 나온다면 다행히 문제가 그렇게 촘촘하게 나오진 않아서 나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2번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거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48번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정부 이것은 부천 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내린 정부의 보도 지침 내용입니다. 당시의 정부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결정적인 힌트 또 나오죠.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다. 이걸로 영화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거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거 YH 무역 사건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때 제명된 국회의원은 김영삼이고요. 요 때는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 전두환 대통령 말미에 1987년도에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현행 선거 제도를 구축을 한 요거를 획득을 개헌을 이뤄내잖아요. 자, 2번이 정답인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네, 요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 되겠고요.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손꼽혔었던 후반기의 사람인데 요거는 이승만 때 일입니다. 사형당하죠. 긴급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유신 정권 시기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일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9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지도를 볼게요. 우리 지역 지도의 일부입니다.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 가명, 조선 왕실의 발상지라는 의미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전 보이네요. 경기전.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는 경기전.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전주입니다. 전주. 여러분 전라도라고 나오잖아요. 전라도.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에서 한 글자씩 뽑아가지고 전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명의 힌트가 또 있고 경기전 하면은 바로 이건 전주죠. 전주 놀러 가셨던 분들은 여기 많이 가보셨을 텐데 여기가 후백제의 견훤이 도읍으로 삼고 시작을 했었던 완산주로 불렸던 곳입니다. 자, 전주입니다.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거.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 사실 이게 오답이 되게 어려운 데였거든요. 다른 답은 차라리 쉬웠는데 왜냐면 지금 전주라는 거를 알면은 동학 농민군이 여기서 전주 화약을 맺잖아요. 답은 3번으로 쉽게 찾는데 오답을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거든요. 반개수록을 저술한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장소는 부안이에요. 부안. 전북 부안이고요.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된 장소는 김제 금산사입니다. 김제 금산사고요. 이거는 김제.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를 검색한다. 야, 이거는 정말 알고 있기 쉽지가 않죠? 안 외워도 됩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는 전라남도 화순이에요. 화순. 고인돌 유명한 화순이고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서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 마찬가지로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정읍입니다. 정읍. 그냥 기억만 한번 이런 데가 있구나 정도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선지에 나오는 데긴 합니다. 1, 2, 3번 같은 경우는. 네, 전주 특징으로 3번 찾아주시면 되고 마지막 50번 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통일 정책으로 오른 것은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를 한대요. 21세기라는 지금 시대적인 특징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사진의 특징이 엄청 세게 나왔죠. 이렇게 고개 숙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김대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생소한 문제였다고 또 생각은 듭니다. 김대중 하면은 보통은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 통일 정책 관련된 걸로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특이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런 것도 김대중 때 했구나. 요 정도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통일 정책 골라보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 때 하는 거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거 이게 이제 김대중 때의 통일 정책이겠죠. 대표적인 겁니다. 2번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거 노태우 때 하는 거고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판문점 회담은 제일 최근이겠죠. 이거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하는 거고요.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요 선지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전두환 정부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통일 정책으로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50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한두 문제 정도를 빼면은 그렇게 막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다 하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생소해 보이는 오답 선지들이 있었는데 그거 따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